힘든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보내는 따뜻한 이야기. 하루 쉼표. 아버지의 핸드폰 글귀. 고등학교 무렵 아버지의 연이은 사업 실패와 부모님의 별거로 벌써 7년째 아버지와 함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딸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옥 같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또한 살아보려고 안 해보신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많은 일을 전전하시다 지금은 퀵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퀵 서비스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배달은 빨리 해야 하고, 그래서 빨리 달려야 하고, 그래서 그만큼 위험한. 제가 아는 것만도 4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엄마 잘 챙겨드리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며칠간 연락 안 될 거란 말도 덧붙여서요. 며칠 후 만나 뵈면 어김없이 얼굴과 팔에 긁힌 상처가 눈에 띄었습니다. 울컥했지만 아버지 속상하실까봐 참고 또 참곤 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큰맘 먹고 티셔츠 한 장 사드리려고 매장을 갔지만 몇천 원 차이에 망설이는 저 자신이 서 있더라고요. 남들은 몇십만 원도 큰 망설임 없이 사는데 저는 아빠 선물임에도 몇천 원에 고민하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저녁 동생과 함께 식당 앞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어요. 낡고 여기저기 찌그러진 아버지의 오토바이. 또 울컥해왔지만 잠시 마음을 추스르고 맛있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생신 축하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렸더니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계속 미소만 짓고 계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한 입 싸주신 고기를 오물거리며 식탁 위에 있던 아버지의 핸드폰 액정을 무심코 봤어요. 액정에 쓰여있던 글귀는 저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만 가고 싶다. 숨이 턱 하고 막혀왔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하얘졌습니다. 많은 빚에, 자식 뒷바라지에 얼마나 지치고 힘드셨으면 액정에 그런 글을 남기셨을까. 그날은 모른 척하며 애써 웃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컥함을 참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즐겁게 살아가려 합니다. 정말 사는 것이 힘들고 지옥 같아도 그때마다 더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빚 다 갚아드릴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오늘도 자식을 위해 죽고 싶은 거, 힘든 거, 서러운 거, 아픈 거 꾹꾹 참아가며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데 자식이 돼서 더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축 늘어진 어깨는 퇴근 후 자식들의 한박 웃음을 보면 다시 솟아오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힘든 일도 고개 숙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나의 부모님. 그런 부모님도 자식에게 단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내 새끼 건강하게만 살아가렴. 카네기의 후계자. 강철왕 카네기가 은퇴하기 전에 후계자를 발표하던 때였습니다. 막대한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그 자리에 과연 어떤 사람이 앉게 될 것인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후계자로 의외의 인물인 쉬브를 임명했는데 그는 중학교도 나오지 못한 데다가 회사에 청소부로 입사한 사람이라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가 카네기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는
어떤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쉬브 자신도 매우 놀랐습니다. 카네기는 쉬브를 후계자로 지명한 이유로 성실성과 책임감을 들었습니다. 쉬브는 내가 유일하게 이름을 알고 있는 청소부였네. 정원을 청소하라고 하면 항상 그 주변까지 즐겁게 자발적으로 청소하곤 했지. 내 비서 일을 할 때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공부하며 기록하더군. 업무 시간이 끝나도 내가 퇴근하기 전에는 항상 자리를 지켰네. 이런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물려주겠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유능한 사람은 매년 수만 명씩 나타나지만 이런 성실성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법이지. 가진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처한 상황이 어렵다 해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불평불만보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크고 작은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지만 노력의 대가는 반드시 있는 법이니까요.